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죠. 오늘 LG전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과연 4분기 동안 기업들 일 잘했는지 성적표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어떤 기업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일정들 쭉 예정이 돼 있을 텐데.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뭐 LG전자 오늘, 삼성전자 내일인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뭐 4분기 매출액이 70조, 뭐 영업이익이 3조 7,400억 이런 것이 이제 증권가의 컨센서스인데 이거에 과연 부합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LG전자는 오늘 오늘 일단 영업이익이 얼마나 방어해 줄 것인지 네. 그리고 전장에서 얼마나 그 수주를 많이 했는지 이 여부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도 LG전자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약간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정 실적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김장률 교수님, 네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어떻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좀 잘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애매합니까? 네, 애매한데요. 그 아까 3.74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지난분기 2조 4천억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1월 4일하고 1월 5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아주 최근에 나온 수치를 보면 말이죠. 이게 괴리가 커요. 그래요? 3조 3천억도 있고요. 4조 4천억도 있어요. 너무 큰데요? 괴리가 크다는 거는 그 뭐 아니면 뭐처럼 만약 실적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적 말고 다른 변수가 있으면 주가는 이거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일단 실적이 3조 3천억이 나오면은 진짜 누구 말대로 이건 실망 클 것 같고 그냥 보합 나오면은 그냥 그럴 것 같고 한 4조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좋다고 할 것 같은데 괴리 한 1조 넘는 괴리가 큰 거의 차이가 뭐냐라고 반도체죠. 네. 근데 반도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반도체 가격 오른다 그랬고 그리고 좀 물량도 팔린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딱 봤어요. 그러니까 D램, 낸드 출하량의 성장률의 컨센서스는 한 23%, 가격의 컨센서스는 한 12% 올라가는 거. 네. 그건 아주 큰 차가 없어요. 그런데 왜 차가 났을까? 왜 나죠? 그럼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반도체에서만 차이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까지는 아니라 7천원 차가 난다 합시다. 그거는 두 가지인데 원가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파운드리잖아요. 우리가 별로 안 보지만 네네. 그것도 한 3천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2월 말에 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달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열심히 쉬고 나서 왔는데 그 차이가 났다는 거는 양쪽 끝에 이쪽 단위 저쪽 중간이 아니고 양쪽 끝이잖아요. 누군가 하나는 굉장히 실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지금 혼돈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긴 한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앞자리가 그러니까, 4였으면 좋겠긴 근데 한데. 이제는 안 그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러면 물량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왜 차 났을까? 메모리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가라는데 감산을 많이 했잖아요. 감산을 해다가 그럼 감산은 월별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10% 가동률 40%, 50%, 70% 하면 가동률을 만약에 조금 우리가 정확히 예측 못하니까 그럼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반도체 많기 때문에 코스트가 예상보다 높았을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가격이 올라가는 예측은 제대로 10%, 12%별 차가 없는데 코스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헷갈리는 거지.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헷갈리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도 그럴까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부활해동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내일을 앞두고 한 상태에서는 사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흥분할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애널리스트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10명에 한두 명은 좀 이상해 숫자가. 예.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을 내가 해주셨는데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이 안 헷갈릴까? 임순재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게 진짜 반도체 사업부가 얼마만큼 되느냐. 뭐 지금 뭐 DB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9천억까지 그러니까 1조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적자 폭이 1조가 안 된다라고 지금 예측을 할 만큼 일단 뭐 어떻게 이제 그 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그 안에서 뭐 다른 이제 고가 이제 칩들, 뭐 대표적으로 뭐 HBM 칩이나 아니면 DDR5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사업부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큰 기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장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한 6,395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800% 정도 지금 분기 단위로만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전장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는 작년 총 매출이 지금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재작년인 2022년에 8조 6천억이었으니까 이거보다 한 15% 증가할 만큼 전장 관련된 사업부의 확장세가 지금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뭐 LG전자 자체가 지금 전장 사업부를 2030년도까지 뭐 지금보다 2배 이상 규모로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이 전장 사업부의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또 그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전자 잠깐 말씀드리면 네, LG전자.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삼성이나 LG전자나 실적 자체 내일 오늘 서프라이즈 않으면은 환율이 지금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은 네. 라지캡은 빨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 달러가 약세가 1,200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지캡이 지금 좀 약간 빨리 못 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아까 4조 나오지 않으면 별 크다가 없다는 LG전자는 거꾸로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나오면은 주가도 낮아요. 그 LG 이노텍 빼면요. 별도죠. LG 이노텍 했으니까 LG 이노텍 빼면은 적자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4천 몇백억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저기 LG 이노텍이 그거 빼고 나면은 적자. 왜 적자냐? 아까 컨슈머 가전 쪽이 물건은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 원가가 원재료비나 뭐 이런 쪽이 마케팅이 많이 들어갔고 적자라는 건데 주가는 녹아져 있거든요. 문제는 1분기에도 그게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가는 바닥인데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볼 것이냐? 네. 라지캡 쪽에서는 아까 네이버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그 코스트 사이드의 대형주에서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소프트웨어가 더 편한 거죠. 어차피 네. 그거는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G전자 이재규 교수님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좀 돌아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한숨이 지금 좀 나옵니다. 4분기 쪽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LG 이노텍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LG전자의 별도 기준 재무 상태로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와 2분기는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좀 굉장히 기대를 받았었던 부분인데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 TV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 또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LG전자가 지금 전체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전장 쪽입니다. 그래서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은 그래도 다행히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수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LG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LG전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는지 2030년도까지 이제 매출을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비전 발표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는지 채워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금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급은 되지 않지만 나는 이 기업의 이번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실적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기업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네네. 좋다고요? 네네네. 그렇게 암울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네네네. 좋아지나요? 어떤 면에서냐면 아모레퍼시픽의 본질은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발 그런 그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심하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코스RX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했죠? 인수를 했는데 이 코스RX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모레퍼시픽의 전반적인 영업이익의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데는 코스RX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코스RX가 올해 매출이 6천억 이상 나올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아모레퍼시픽 본진보다 훨씬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이고 또 효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립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을 코스RX를 아모레퍼시픽이 얼마에 인수를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총 투자 금액이 지금 9,351억 원이라고 하죠.
인수한 총 네네. 투자 금액 금방 회수하겠는데요? 네, 뭐 코스닥스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네. 매출이 많기 때문에 오. 아모레퍼시픽이 원래 원했던 게 이제 미국 진출이거나 네. 아니면 유럽에서 본진에서 좀 잘 되길 원했는데 코스닥스가 이걸 먼저 사전에 아모레퍼시픽이 2018년 경에 미리 투자를 조금 해놨다가 네. 이번에 이제 또 주가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전체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스의 그 실적이 본격 반영되면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가운데 사실 우리가 OEM, ODM 기업들 많이 이야기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참 잘 갔는데 대표적인 형님격이라고 볼 수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뭐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바닥권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움직임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봐야 한다. 박소 고수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업에 주목하자. 임순재 고수 올해 실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재규 고수는 실적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